여기 두 남녀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기꾼이라며 몰아세우고 여자는 남자의 말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 두 사람에겐 과연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독일인 안나라고 해요. 제 남편은 32살 이준호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2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28개월이에요. 지금은 결혼하고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현재 남편과의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셨기 때문이었죠.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갈 때도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기억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침략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아직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중국 옆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지만 제가 한술 더 떠서 한국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니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졸업 후 친하게 지내던 제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에겐 단 한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당시 남자친구도 있어서 저와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이 외로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한국을 떠나 다시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편리하고 좋았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제가 사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SNS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는 친구를 구한다는 글,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물건 교환 게시물 등 다양했어요. 그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긴 저도 친구를 구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자 익명의 사람들이 제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연락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현재의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 글을 보고 저랑 나이도 같지 않아서 친구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서 진짜 연락이 와서 제가 사기꾼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제 SNS를 둘러봤는데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대화를 하다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혹시 사기 계정이 아니냐고 제게 묻기도 했었어요. 정말 웃기죠?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남편과 처음 문자를 주고받을 때부터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이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밤을 새기도 했고 저희는 모든 면에서 취향이 비슷했어요.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친해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어느덧 30살이 넘어가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가끔 싸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결혼하려고 결심한 이유는 싸움을 한 이후에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남편의 진심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라면 원룸에서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어서 모아둔 돈도 둘 다 별로 없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서로 응원해주고 함께 노력하면 점점 좋아지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희는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함께 독일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현재 남자친구와 진지한 관계로 만나고 있고 독일에 가서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리겠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은 과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만나고 싶다며 만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때까지는 남자친구가 한국인인 것은 모르신 상태였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기도 했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학교를 마쳤으니 다시 독일에 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결혼할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독일로 갔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엄마와 아빠가 기대 가득한 표정을 짓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제 부모님께 인사를 했어요. 남자친구의 깍듯한 인사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억지로 웃음 지으며 반갑다고 말하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았어요. 아차 싶었어요. 미리 부모님께 제 남자친구가 동양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했었나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저와 결혼할 사람이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혹시나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아예 만나보기도 싫어하실까봐 겁이 났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식사를 함께 하면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남자친구가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는 부모님은 그래도 동양인에 대한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분들이시구나. 역시 정말 훌륭해라고 생각했고 결혼이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제 예상에 맞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맹렬하게 반대하셨어요. 동양인과의 국제결혼도 모자라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평생 산다고 말하는 제가 너무하다며 저를 원망하셨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게 꼭 저 동양인 남자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인과 결혼하겠다는 저를 정말 많이 말리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모습에 부모님께서는 거의 포기를 하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커요. 하지만 현재 부모님은 이때를 생각하면 저와 제 남편에게 가장 미안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한국에 살던 독일에 살던 뭐가 중요하겠냐면서 부디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며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했고 원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은 작았지만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중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태어날 날만 기다리고 있던 중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원룸은 너무 작아서 아이 키우기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당장 돈이 어디 있어서 가냐고 물었더니 결혼 전에 정말 운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대요. 계약금은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냈고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내주고 계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결혼과 출산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대요. 저희 부부는 뛸 듯이 기뻐했고 남편의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오로지 남편만 보고 먼 타국에서 한국으로 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손주까지 안겨줘서 당신들이 더 고맙다고 하셨어요.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그게 최고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이 기쁜 소식을 저는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반응이 별로 없으셨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가 하고 서로 근황을 묻다가 전화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길래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냐고 속상해서 며칠을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사는 꼴 좀 보러 가야겠다면서 한국에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는 부모님께 집 구경도 시켜드릴 겸 잘됐다 싶어 얼른 오시라고 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제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았거든요. 사실 독일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돈을 벌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벌면 지금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처럼 수영장과 차고도 있는 넓은 주택에서 살 수 있어요. 평생 그런 주택에서 사신 부모님이 제가 여러 사람과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산다고 하니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게 제 부모님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으로 한국에 오셨지만요. 부모님이 공항에 도착하는 날 마중 나가겠다고 하니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주소만 알려주면 알아서 찾아갈 테니 집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꽃병도 놓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부모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반가워서 보자마자 부모님께 달려가 안겼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당황한 듯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대충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모른 척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하길래 5층 아파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35층 아파트여서 놀랬대요. 아파트 끝을 보려고 한참 올려다보려니 어지러울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5층 내외 아파트들의 엘리베이터는 정말 낡았고 걸어 올라가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셨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31층이에요. 그렇게 엄마는 오시자마자 저희 집을 실컷 구경하셨어요. 물론 감탄사도 연발하시면서요. 바닥은 대리석이고 거실에 높은 층고와 탁 트인 조망의 멋진 광경을 보시더니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고급스럽고 호텔같이 깔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못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래요. 그리고 저녁을 함께 먹는데 어둑어둑해지니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자동으로 켜져서 부모님께 아파트의 야경을 보여드렸어요. 낙가는 또 다른 장관이라면서 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며 한참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내친 김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체를 구경시켜드리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께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함께 아파트 단지를 구경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거든요. 부모님께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키즈카페, 골프장, 수영장까지 모두 보여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이걸 정말 다 사용해도 되는 거냐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편의시설 중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바로 수영장이었어요. 부모님 집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그 큰 수영장을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 아파트는 다 알아서 관리해주고 입주민은 이용만 하면 되니 정말 좋은 것 같다며 이제 되려 부럽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국에서 정말 비싸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제가 타국에서 산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이죠.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는 저에게 화까지 내면서 한국까지 달려온 게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호텔 같은 곳에서 제가 살고 있어서 기쁘고 사돈댁에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다며 자주 놀러 오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저도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나니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친정부모님과 떨어져 타국에 사는 것 보면 안쓰럽고 고맙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저를 위해주는 남편과 그리고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를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지금은 저희 딸 나타샤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저는 항상 서로를 응원해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안나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안나가족에게 무한한 행복이 깃들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에도 저희 감동공간은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